고생 많으셨죠? 코로나로 경로당에도 못 오시고 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제 코로나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얼굴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고 튼튼한 소재가 많지 않았는데 명아주 있잖아요. 명아주 대를 잘 말려서 손질하면은 정말 단단하고 가벼운 그런 재질이 되기 때문에 재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팡이, 소중한 지팡이의 재료로 쓰고 이제 뜻깊은 날에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50이 됐을 때는 이제 자식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드렸대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고 또 60이 되면은 마을에서 이제 높으신 분이 드리면서 향장이라면서 드린답니다. 그리고 70이 되면은 이제 그 정도 옛날에는 70도 굉장히 장수하는 거라고 해서 임금님이 그 지팡이를 내리면서 국장이라고 했고요. 80이 되면은 임금님이 조장이라고 하고 내렸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100세가 되면은 노인의 날에 100세 되신 분들한테 저렇게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주시고 또 각 마을에서 전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세 되신 할머니 집에 그 청려장이라고 해서 갖다 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100세 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2021년에 22,295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계셨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의 인구가 2008년 4월에는 2,240명이었고 2018년 4월에는 18,239명으로 10년 새에 8배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게 됐을까 하는 비결을 물어보니까 첫 번째 비결이 뭐였을까요? 소식. 맞아요. 희한하게도 소식을 하신 분들이 장수하셨다. 이런 데이터가 40% 답을 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 조그만 일 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고 허허 웃어버리시고 털어버리시는 게 좋은 비결이었답니다. 네 번째쯤 가서야 우리 집은 장수하는 집안이야 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네 번째 요소였대요. 그렇게 장수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그래프에 보면은요. 이렇게 급격하게 100세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8배나 늘어났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보면 요즘에는 몇 명쯤 됐을까 했더니 요즘에는 100세 인구가 8,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뭐 성경책에 보면은 120살까지 산다 이랬을 때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야, 120살 때까지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요새 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100세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보건학자 이런 분들도 85세 이상까지는 못 살 거다 그랬는데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 또 장기를 우리가 인공장기로 교체도 할 수 있잖아요. 인공 무릎도 수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1년 지날 때마다 사망률이 1%씩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0세 됐는데 나는 버킷리스트에 세계 일주여행을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랑 같이 세계 일주여행 하고 싶어.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100세 되면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좀 꾸물꾸물 하셨어요. 야, 100세 탈 수 있냐? 옆에서 물어보고 100세 외국어 배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갸우뚱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있게 대답하시니까 이미 우리는 100세 시대에 점점 주인공으로 간다는 게 확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100세 시대까지 살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100세 됐을 때는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주인공이 될 거고, 내 부인은, 내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형제들은 그때 다 살아있을까? 내 친구들은 몇 명이나 같이 나랑 세계 일주 여행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자면은 대학교 가기 전에는 무슨 과를 갈지 자기가 정하잖아요. 정하고 어느 대학교 가서 어떤 일을 할 거다 막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100세를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100세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지금부터 내가 100세가 될 때는 뭐 일기를 매일 쓰겠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놓겠다든지 아니면 책을 쓰겠다든지 하는 꿈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 우리가 저희 어머니 세대, 지금 그런 분들은 그런 준비를 사실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배고팠고 갑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죠. 준비가 없이 노년이 돼버리면은 대부분 텔레비를 많이 보신대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게 저희가 얼마 전까지 통계 자료였습니다.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고 TV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 같은 데 가도 뭐 화투를 친다든지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그런 시간이 많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까지만 해도 복지관에 가면은 요렇게 댄스하는 거 발표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시를 지어서 시 낭송하는 거 보신 적도 있죠. 또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포켓볼 배워서 포켓볼 그 대가 있는 복지관도 많았고 또 친구들이랑 산에 아침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장수 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나이 드신 분이 많은 사회로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가 뭐가 문제일까요? 고령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어르신들끼리 다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어른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낼 텐데 근데 생산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네? 생산할 사람이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비율이 작아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또 노인들이 이제 고독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병이 생기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권희종 파독 근로자 기념관 관장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독일로 많이 갔잖아요. 가서 돈 벌어서 거기서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를 많이 하셨죠. 이분도 이제 그렇게도 광부로 독일로 가셨대요. 근데 그때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하시려고 갔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공부도 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갔어요.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가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하숙집 주인 독일 아주머니가 붙잡더래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 같은데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분이 거기 남아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를 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